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 주간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목표 주가가 계속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최고가가 나온 게 이제 110달러고요. 여기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이거예요. TD카인의 72달러에서 88달러로 상향은 했지만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매수해서 중립의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제 생각에도 TD코인이 이제 말하는 목표가보다 지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평가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구매 의견을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목표 주가만 상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갔는데 그날 장의 문제였는지 뭐 이거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었죠. 이 소식 때문에. 그래서 뭐 템퍼스의 가치가 내려가서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의 가치 평가보다는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수 의견 유지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와보면 또 이제 여러 기관들의 평가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그레이드 된 건 아니니까 알고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템퍼스의 자회사죠. 엠브리 제네틱스의 의료 형평성을 위한 선제적 엑솜 재분석의 영향을 강조하는 의학 유전학에 대한 10년 연구 발표라는 소식입니다. 엠브리가 의학 유전학과 유전체 학회 공식 저널에 의료 형평성을 위한 엑솜 재분석 10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인종과 민족, 조상별 유전체 데이터 접근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며 엠브리 페이션트 폴 라이프 프로그램의 임상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 엑솜 재분석이 뭔지 보면은 엑솜이란 우리 유전자 중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부분을 말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한 번 하면 그 당시 기술과 데이터 기준으로 해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유전 질병 정보나 변이 해석 기술이 발전하는데 과거에 검사했던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으로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말해요. 이걸 하면 예전에 원인불명이던 환자가 새로운 질환 유전자 발견으로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저기서 인종별로 차이가 나냐면은 지금까지의 문제는 누가 그 재분석을 요청하느냐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이 환자에게 재분석을 해드리죠라고 요청해야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미국 내 통계를 보면 백인 환자에게는 의사들이 이런 재분석을 더 자주 요청하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은 요청 비율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즉 의사 의뢰 기반 시스템에서는 인종별로 진단 기회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엠브리의 선제적 실험주도 재분석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엠브리는 여기서 시스템 자체를 바꿨다고 해요. 의사가 요청하지 않아도 실험실이 알아서 주기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재분석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페이션트 폴 라이프 프로그램이고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의사가 부탁해야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엠브리 방식은 회사가 알아서 정기적으로 최신 기술로 다시 검사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관심도나 환자의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최신 유전자 재분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재분석 접근의 형평성이 진단기의 형평성으로 직결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누가 유전자 재분석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접근성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이 곧 누가 병을 빨리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냐, 진단 기회로 이어지고 재분석 기회를 더 자주 얻는 환자는 새로운 변이 정보를 통해 진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분석을 못 받는 환자는 그대로 원인불명 환자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엠브리의 시스템은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의료 형평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이제 의료 형평성을 위한 엑슨 재분석이 뭔지, 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세히 보자면은 의사가 주도한 엑솜 재분석 비율은 백인 25%에 비해 히스패닉 라틴계 22%, 아시아계 21%,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흑인 17%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엠브리의 선제적 실험 주도 재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인종과 민족 관계없이 더 높은 긍정적인 진단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재분석 접근의 형평성이 진단기의 형평성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해요. 연구의 의의를 보자면 엠브리의 프로그램은 의료진 의뢰 없이 자동 주기적으로 유전자 재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의 장벽을 줄이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유전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임상 진료 지침 및 의료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제 AI 의료 기업에게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용문을 보자면 앤드류 자일스 MS의 CGC는 모든 환자 집단이 정기적인 재분석 기회를 갖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유전적 발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을 넘어 의료 형평성 실천입니다라고 발언했고 톰 슈에네어 CEO는 유전학적 통찰은 인종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접근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이는 좋은 과학이자 옳은 일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의료 형평성
이 형평성이란 문제 자체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게 쓰일 확률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AI 의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밑거름 같은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분야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엠브리와 템퍼스 간단하게 보면 엠브리 제네틱스는 유전자 검사 선도 기업으로 환자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고, 최근에 지금 유전자 관련돼서 계속 좀 시장에 살짝살짝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해볼 만한데, 유전자와 또 유전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슈로 살짝살짝 불이 붙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확 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템퍼스, 세계 최대 수준의 의료 데이터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밀의학을 발전시키는 기업. 엠브리는 템퍼스의 완전한 자회사로 AI 기반 유전체 분석과 임상 적용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수였죠. 그냥 엠브리 자체가 템퍼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자회사기 때문에. 결론 보자면은 이번 10년 연구는 인종 간 유전체 분석 접근의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제시했고, 엠브리의 페이션트 폴 라이프와 같은 선제적 재분석 시스템이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의료 형평성과 AI 기반 정밀의학 실현을 위한 핵심 연구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롤프 췌장암 재단에서 나온 그냥 X 트위터 내용이고요. AI가 암 치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11월 12일에 좀 다룬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행사는 AI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환자와 의사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는지를 다룬다고 합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 환자 의료진 소통, 임상시험 접근성 향상 등 AI가 실제로 의료를 바꾸는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보자면은 인공지능 AI는 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더 똑똑하고 개인화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웰리스 웬지데이 프로그램에서는 템퍼스와 트라이케넬스의 전문가들이 AI가 암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 의사 간 소통을 향상시키며 임상시험 참여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세미나는 암을 새로 진단받은 사람과 가족을 돕는 보호자 또는 단순히 의료기술의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복잡한 내용을 쉽고 힘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런 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AI 도구가 의사와 환자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기술이 개인 맞춤 치료를 실현하고 환자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 등 AI가 임상시험 참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겠죠. 요약해보면 이 웨비나는 AI가 암 치료와 임상시험을 어떻게 개인화하고 환자들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세미나예요. 템퍼스는 AI를 통한 정밀의학을, 스타켄헬스는 임상시험 접근성 향상과 환자 참여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자리들이 요즘 많이들 생기고 있거든요. AI가 의료와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이런 자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템퍼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템퍼스가 뭐 이런 곳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져온 것도 요즘 최근에 이런 AI가 의료를 이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의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공론화가 많이 되면서 효과와 연구들로 입증이 된다면 이제 대체 속도는 엄청 빨라지겠죠? 그 결과가 계속 나와준다면은. 지금 AI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FDA의 이런 승인이나 이제 AI 관련된 승인들과 보험 수가 등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템퍼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미 보험 수가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지금 저희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죠. 그래서 뉴스도 지금 많이 없어요. 템퍼스가 11월 4일 3분기 재무 결과 보고 예정입니다. 이제 장 끝나고 발표되는 거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5일 새벽이겠죠. 한 5시, 6시 사이겠죠. 그래서 저번 2분기는 장 시작 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뒤로 미뤘으니까 실적이 나쁜 거 아니냐? 망해서 이렇게 넘긴 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템퍼스는 장 마감하고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그때 2분기만 특별히 앞으로 당겨서 했던 거예요. 뭐 거기에 이유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저 경영진의 시간이라든지 뭐 진짜 실적 발표에 자신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못 나와서 뒤에 하고 잘 나와서 앞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 바이 회사고 뭐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일찍 발표해서 망한 실적도 있고 늦게 발표해서 망한 것도 있고 좋은 실적도 있고 뭐 그냥 다릅니다. 이거는 3분기 재무는 지금 계속 추정 중인데,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이 좀 서면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미리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때는 아마 그 대의장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대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푸장 전, 5시 전이죠. 오후 5시 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 실발 딱 끝나고 5일부터라는 말이 있던데 그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소식은 넥스트 테슬라는 어디 양자 AI 인프라 미 차세대 성장주 담은 ETF 나온다. 이거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ETF고요. 여기에 이번에 또 템퍼스가 담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보시면 G2 패권 전쟁 시대의 투자 전략, 테크 탑 10, 넥스트 테크 탑 10. 미국이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는 미국 주도 산업과 취약하거나 미래 패권 확보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 산업에는 AI 반도체, 생성형 AI, 플랫폼 클라우드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이 들어가 있고 전략 육성 산업에는 양자 사이버 보안, 드론 우주 방산 조선, AI 인프라, 바이오테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많이 아는 기업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오테크에 템퍼스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다음 테슬라,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뭐 이런 넥스트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28일 오늘 상장합니다. 영상 제가 찍고 있는 이날 이제 상장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템퍼스가 담겨 있으니까요. 주요 편입 종목 비중을 한번 보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12.88%, 오클로는 SMR 소형 원자로로 12.17%, 그리고 이제 템퍼스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 AI 유전체 분석이고 11.91% 많이 담겨 있죠, 비중이. 그 의료 AI로는 얘만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암진단 정밀의학 AI 선도기업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에어로 바이런먼트 드론 미사일 방산 9.82%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로켓랩 담겨 있습니다. 민간 우주발사 8.71%. 제가 이거 뭐 다뤘던 영상도 있으니까 로켓랩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옛날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인터넷 인프라고 8.63% 담겨 있습니다. 시장 배경 전망을 한번 보면 미 연준금리 인하 기조로 중소형 성장주 부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 풍부한 빅테크, 애플, MS 등 주도했지만 이제는 AI, 양자, SMR 등 신흥 성장주가 차세대 주도주로 부상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밸류체인 세분화로 중소형 테크 기업 투자 심리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시장 배경 및 전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 확산. 최근 팔란티어, 로빈후드, 엠러빈 등이 나스닥 100, S&P 500 지수에 편입됐고 이는 차세대 테크 기업이 주류로 진입 중임을 상징하고 이제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이런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신한운용 측은 넥스트테크 기업들이 이미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이거 신한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소울이 신한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한. 요약해보면 신한자산운용이 소울 미국 넥스트테크 탑10 액티브 ETF를 내일 상장합니다. 10월 28일. 투자 대상으로는 미국 차세대 기술주, 양자 컴퓨터, AI 인프라, 드론 우주 방산과 바이오테크입니다. 기초 지수는 KEDI 미국 넥스트테크 탑10 지수고 액티브 ETF라 지수 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 추가 편입이 가능합니다. 연금형 장기 투자에도 적합한 상품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해석해보자면 이번 ETF는 단순히 빅테크 추종이 아닌 AI, 양자, 데이터, 방산,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삼았고 넥스트 테슬라를 찾는 장기 성장형 투자자에게 미국 혁신기술 성장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테마 ETF가 될 것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실적 발표 전이라서 많은 뉴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만 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봉은 아쉽게도 지금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이렇게 좀 달렸죠. 근데 거래량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좀 거래량 없는 음봉은 제가 또 좋아하는데 지금 실적 발표 전이라서 지금 어디로든 방향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0불, 92불, 뭐 93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이라 오늘 또 막 93불 근처까지 갔다가 좀 흐지부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그 협상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뭐 이제 금리 결정에 따라서 또 위로 슈팅이 나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는 지금 22%인데 3% 정도가 줄었어요. 얘네도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금리 인하 때 또 미친듯이 쏘고 거기에서 또 매파 발언 없고 비둘기적 나오고 이제 양적 완화 뭐 다시 이제 시작하네 마네 뭐 끝나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서 좀 훈풍 돌면 소형주들도 한 번에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빠진 거 아닌가 공매도 이제 위험 회피가 나와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공매가 이렇게 빠졌는데 타이밍상 안 좋을 때 빠져서 주가가 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음봉 있고 힘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슈퍼위크여가지고 좀 좋은 소식들도 많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들도 많이 예정돼 있긴 한데 또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판 엎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문제없이 좀 좋은 소식들로 마무리되면서
금리 결정 인하까지 나오면서 슈팅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걸자면 하방보다 저는 상방에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분위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점 다시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라이라도 하러 100불 위까지 좀 붙여서 좀 무빙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조금 무빙이 힘들었고, 일단 10월 자체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고생도 하고, 템퍼스는 또 갈 때 못 가고, 못 갈 때 같이 못 가는,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간 분도 많을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이런 저점 때 다 많이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좀 잘 나와야 이제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뭐 이런 데서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적어도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나 파니까 뭐 그런 손바뀜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은 많았지만 주가는 좀 그렇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실망하는 매물도 나왔을 거고, 좀 무빙이 조금 빈정상하게 나와가지고 좀 나간 분도 꽤 많을 거긴 해요. 그렇지만 뭐 계속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은 또 잘 버텨서 가니까 이번 연도에 160% 정도 올랐거든요. 템퍼스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위에서 잘 놀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팔 거여도 3분기 실적은 보고 좀 결정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인데 좀 많이 고생하셨고, 11월에는 좀 더 좋은 수익과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12월 또 산타 랠리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이제 100불 위에서 놀아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11월 이제 단타 계좌들은 어떻게 됐고 수익 어떻게 났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보겠고, 오늘 준비한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